야담 이야기. 나이 80에 감히 꽃 같은 처녀를. 옛날 한 고을에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하에 있는 이방이 말을 먹는지라 어느 날 감사와 함께 술잔을 나누다가 자기 고을에는 말 잘하는 이방감이 없으니 감사 보고 이방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구변이 좋은 원님은 입만 벌리면 청산유수인지라 하루 공무를 일찍 끝내고는 늘상 평복 차림으로 앞집에 가서 그 집 노인과 바둑을 두면서 고담하기를 즐기었습니다. 오늘도 원님은 주인집 노인과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며 이야기판을 벌였습니다. 말이란 툭하기 다르고 탁하기 다르다고. 원님이 말꼭지를 떼자 노인이 제꺽 받았습니다. 그러문요. 그러기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살던 동네에 먹물이나 먹은 선비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 80에 꽃 같은 처녀를 후실로 데려왔지요. 사또님께서는 거짓말을 곧잘 하십니다요. 거짓말이라니요. 바로 우리 옆집에서 있은 일이라서 내가 직접 본 일이지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열의 아홉은 속여서 데려왔거나 동여서 업어왔겠지요. 아니올시다. 사주단자를 보고 기러기까지 드린걸요. 허허허. 거참 듣고도 모를 소리다. 그래 말썽이 없었나요? 왜 없었겠나요? 그리고 장가드는 날 호호백바른 검댕이 칠을 했고요. 하지만 얼굴에 거미줄처럼 늘어난 주름살과 활동처럼 굽은 허리야 어쩔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밤에야 각시집에 도착했지요. 어두운 밤이라 얼렁뚱땅 술을 써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술례를 지냈는데 첫날 밤을 지나서 새벽에 각시가 일어나 보니 늙은 영감이 해수가 나서 콜록거리는 걸 보고 기겁해서 아버지께 아뢰었지요. 장인되는 어른이 들어와 보니 분명 늙은 영감이라 분하고 원통하고 괘씸해서 사위의 목덜미를 거머쥐고 따졌습니다요. 여보게 자네 나이가 얼만가? 예, 24시올시다. 그럴 수 있나? 24인데 얼굴엔 웬 박구랑 천지야. 예, 42올시다. 뭐뭐 42인데 곱사등이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른 대로 하라고 왜 바른 말을 못해? 예, 동서남북으로 20올시다. 동서남북이 20이라. 그럼 그게 여든이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러고 보니 자네 나이가 내 장인의 나이보다도 많은데 왜 처음부터 속였나? 속이긴 누가 속였다고 그러십니까? 뭐, 속인 일이 없다고. 그러면요, 사주단자에도 고지고대로 똑똑히 적어보낸걸요. 그건 그렇고 방금까지도 뭐라고 했나? 24심내, 42임내 하고 대답하지 않았나? 그랬지요, 장인님. 24시면 얼마입니까? 가만히 있자. 24시면 여든이지. 그렇지요. 42이면 얼마입니까? 42이면 80이지. 그것 보시지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듣고 보니 따는 그렇구만. 장인님, 너무 넘려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치아가 든든해서 못 씹는 고기부치가 없고 위가 든든해서 소화불량에 걸릴 염려는 없소이다. 명년 춘삼월에 사위네 사는 형편도 보고 외손자도 안아볼 겸 겸사겸사해서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주고 말았다네. 허허, 거 듣고 보니 거짓말이라도 그럴듯합니다요. 허허. 이때 새로 이방으로 선을 보이러 온 선비가 관아에 가보니 원님이 집으로 갔다기에 집을 찾아가니 또 나갔다기에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윗집 드락에서 두 노인이 바둑을 두며 웃음보를 터뜨리는지라 발발 다가갔습니다. 새로 이방감으로 선을 보이러 온 선비가 원님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원님을 동네 영감으로 알고 원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 옆에 쭈그리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정말 구수하다. 성함을 어떻게 부르시오?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새파란 젊은이가 초면에 첫마디부터 건방지게 나오는지라 원님은 일부러 시침을 떼고 대꾸했습니다. 김돌쇠라고 합니다.
젊어서 부모들의 속을 묻어니도 썩였겠군.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윗집 노인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기가 막혀 꾸짖으려는데 원님이 눈을 숨벅거리며 하하하. 젊은이의 눈썰미가 대단하다. 게다가 관상까지 볼 줄 아시는군요. 하며 맞춰주었습니다. 알다 뿐이겠소. 난 12길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안답니다. 그러고 보면 손님은 의원 노릇도 하셨구려. 어허. 영감이 서당물을 먹은 모양이군. 척척 알아맞추는 걸 보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짓는다고. 오래 살다 보니 들은 풍월이지요. 헌데 내가 젊은 소시적에 부모들의 속을 썩인 줄은 어떻게 아셨지요? 노인이 얼굴 가죽을 실로 꿰매서 주름 잡은 것을 보고 알았소. 젊은이의 인사가 점점 고약하게 나왔지만 원님은 아님보사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팔싹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설익은 바가지가 해비채 쭈그러들듯이 험한 세상살이에 넌떨머리가 나서 쭈글쭈글하게 됐소. 하하, 아주 변설이군. 이 고을 사또께서 언변이 청산유수라더니 영감도 사또의 사돈의 8촌쯤은 되겠소. 혹시 사또님을 못 보았소? 사또님이야 관하에 계시겠지. 이런 곳에 올 리가 있어. 헌데 손님은 어디서 오시기에 무슨 용무로 사또를 찾소? 난 감사의 소개로 이 고을 이방으로 선보이러 온 사람이요. 예, 그러신 줄 모르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헌데 내가 사또라면 아마 안 믿겠지요. 하하, 암탉이 울 수 있어? 간혹가다 우는 놈이 있기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 봐라. 늙은 콩밭으로 간다더니 그 말이 옳군. 그래, 암탉이 우는 걸 누가 가르쳤어? 수탈기 새벽이면 우는 것을 누가 가르쳤겠소? 때가 되면 우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 저 이방날이라고 하셨죠. 초면에 이런 말씀 여쭈는 게 도리에 어긋나겠지만 좀 작작 부는 게 어떻소? 불다불다 터지겠군요. 아무리 제 몸에 달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나가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더러 삼가해야지요. 두 눈을 편히 뜨고서도 태산을 몰라보다니요. 사또님, 이 늙은 것이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얼음 위에 자빠진 황소눈이 되어 쩔쩔매더니 넙죽 엎드려 사또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리방 문안들이옵니다. 안녕부터 사또님께서 농담을 즐기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사오나 100번 듣기보다 한 번 보는 쪽이 낫다더니 과시 소문과 같사옵니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언능 30개 주랭낭을 놓거나 엎드려 1100번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 것인데 이건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자칭 이방으로 행사하는 그 기백이 마음에 들어 원님은 껄껄 웃더니 한 번 실수는 보통이라 마음에 새겨둘 것 없네. 내 집을 알았다니 저녁이나 같이 하도록 제때에 오게. 먼 길 오느라고 피로했겠으니 돌아가 쉬게나. 그날 저녁 이방은 실수를 미봉하려고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제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진수성찬을 보자 저도 모르게 달걀 같은 군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방의 옹색해함을 눈치챈 사또는 이방, 이 자리엔 자네와 나 둘뿐이니 어려워 말고 마음껏 마시고 식성껏 자시게. 하며 손수술까지 따라주었습니다. 사또님, 이거 너무 황송하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처음엔 조심하느라고 술잔을 두 손으로 들어 돌려내고 마신 후에 돼지고기를 집어 젖국에다 꾹 찍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아차, 그런데 그것이 전국이 아니라 달디단 꿀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또 망신하게 된 이방은 달디단 꿀이것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눈물을 찔끔 짜며 안간힘을 써서 겨우 넘기며 사또의 눈치를 흘끔 보니 아뿔싸 어느새 눈치를 챈 원님의 웃음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하하, 나원 돼지고기에 꿀 찍어 먹는 사람은 내 머리에 털 난 후 처음일세. 하하하. 이방은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만 기왕지사 엎딩김의 절이라고 한치 혀를 놀려 국면을 돌려 세우리라 맘먹고 여유 있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 아니올시다. 사또님께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옵니다. 아니, 그럼 맛이 좋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라요. 돼지란 본래 꿀꿀하고 꿀 한번 먹어보기를 소원하던 짐승인데 꿀을 한 번도 못 먹고 죽었으니 기왕지사 내가 먹는 바에 내 소원을 풀어주마 해서 찍은 것이지. 제가 꿀과 젖국을 몰라서 찍은 줄 아십니까요? 하하하.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피장파장이지. 아무렴 잿내비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아무리 말 잘하는 이방이라고 실수할 때가 없겠나. 허허허. 하지만 둘러붙이는 재간만은 대단하네. 어서 꿀꿀이의 소원을 풀어주게나.
하며 돼지고기를 담은 목기와 꿀종지를 이방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회 때였습니다. 이방이 남먼저 출근하여 동원마루에 올라서 보니 원님 이 한창 골똘히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라 우물쭈물하다가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님이 보았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응대도 없는지라 혹시 원님께서 미처 못 받는가 해서 다시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맙소사 원님의 두 눈썹이 한데 모이더니 자넨 절을 2번씩이나 하는 걸 보니 내가 그래 죽은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면 빨리 죽으라는 말인고? 하고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그제서야 이방은 하느님 맙소사. 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치도군을 당할 일이 걱정돼서 얼굴색이 흑빛이 되어 호랑이 앞에 강아지 꼴이 되어 바들바들 떨겠지만 입만 벌리면 쏟아지는 말재간에다 둘러붙이는데 이골이 난 이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치 있는 말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먼저 올린 절은 소인이 왔습니다 하는 인사였고 2번째 올린 절은 사또님께서 분망하시와 소인은 물러가오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절이옵니다. 하하하 하타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더니 바로 이방을 두고 한 말이구려. 하하하 임자야말로 말 잘하는 이방이 되기에 손색이 없군. 3번의 실수를 좌우명으로 삼고 처사한다면 말이야. 그 후에도 원님은 특별히 이방을 사랑하고 중용하니 이에 감복된 이방은 3번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언어행실에서 각별히 조심하고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선 조사한 후에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처리한 데서 원님과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